네, 오늘의 정시 집중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요,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좀 고려할 사항들이 있죠. 예, 아직 이제 수능 성적표가 정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가채점 어떤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상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실제 입시에서는 지금과는 좀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지금 가채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 전략을 세웠더라도 실제 이제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졸업생이면 이제 수능을 작년에도 치르고 올해도 치렀을 텐데 가채점 해보니까 어때요? 작년보다 좀 성적이 나아졌나요? 네, 잘 나왔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려요.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죠?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신청했습니다. 네,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 알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이 먼저 내신 성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생이니만큼 이제 고1부터 고3까지 3개학년에 대한 성적인데요. 국어가 3.9등급, 수학 4.3, 영어 3.8, 과학 4.0등급에서 주로 자연계획생들이 많이 반영하는 국영수가 주요교과 평균 등급은 4.0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올해 이제 수능 예상 점수를 살펴봅니다. 국어 A형이 원점수 76점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예상 표준 점수는 110, 100분위 62의 4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수학 B형은 이번에 원점수로 85점을 받을 것으로 보고요. 표준 점수는 115, 100분위 71의 4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영어는 원점수 89점에 표준 점수 123, 100분위 89. 과학 탐구는 물리 1과 화학 1을 응시했는데요. 물리 1은 원점수 38점에 표준 점수 63에 100분위 86. 화학 1은 원점수 40에 표준 점수 60에 100분위 81에서 4개 영역 원점수 합계 328점 받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표준 점수 4개 영역의 합계는 471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시 희망대학도 좀 알려주시죠. 예, 학생의 정시 희망 대학을 살펴보면요. 가군에서는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다음 나군에서는 국민대 전자공학부, 다군에서 숭실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제 영어하고 그 과탐 부분에서는 조금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이제 국어하고 수학,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인데 수학 B 성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내신과 가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제 학생부 성적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학생부 주요 교과 성적이 4.0등급 정도 되니까 중위권 내신이라 볼 수 있죠. 다만 정시 반영 시에는 보통 상위권 대학은 정시 반영에서 내신 반영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위권 대학 경우에서도 4.0등급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한 합격대 내신이거나 아니면 감점이 대대로 약간 정도 되는 건 정도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능 성적이 중요하죠. 이번 수능 성적을 원점수 단순 합으로 보면 328점이고 예상 표준 점수 합은 471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연계 기준에서 원점수 기준으로는 사행 누적 약 18%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약 19%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실제 이 정도 점수대가 정시에 지원했을 때 서울 소재대학 지원 하한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가채점 점수까지 살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이 정시 지원을 할 때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학생의 정시 포인트는 어쨌든 수능은 이제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어느 영역을 잘 받느냐 또 어느 영역을 못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학생 경우는 영어 및 과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및 과탐 반영 비율 높은 쪽의 대학이 지원시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생이 졸업생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는 대학을 꼭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에서는 반드시 적정 또는 안정권을 써야 되는데 아마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 서울 지역으로 보면 중하위권 대학 포함해서 가군과 나군에서 상당히 많은 모집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군 또는 나군에서 반드시 하나 정도는 적정 대학을 정하고 나서 다른 한 군을 소신 또는 적정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성적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0.5점도 상당히 아까운 또 상당히 중요한 점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반영된다고 하면 학생 점수가 평균 합격자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감점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도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좀 더 유리한 성적을 거둔 이제 과탐이라든가 영어 성적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졸업생이다 보니까 이제 가군과 나군, 비교적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은 가나군 중에서 한 군은 반드시 좀 안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예,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동점자 대비 영역별 성적 비교인데요. 일단 예상 표준 점수이긴 하지만 학생은 현재 471점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점수대 학생들이 국어 A형은 118, 수학 B형 115, 영어 117, 과탐 121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학생의 경우에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국어는 이제 동점자 대비해서 8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영어는 이제 6점 정도 잘 본 것으로 보이고 과탐이 2점 정도 조금 잘 본 것으로 봅니다. 수학 비용이 전체적으로 과탐 응시자들이 수학 비용 응시하지만 또 일부 학생들은 수학 A형도 응시하기 때문에 수학 비용 성적이 대체적으로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비용은 평균적 수준에서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동점자 대비 기준에서는 영어와 과탐을 일단 잘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역별 조합 비율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이제 자연계에서 많이 반영하는 비율은 수학 과탐 비중이 커서 2대 3대 2대 3으로 보통 반영을 많이 하는데요. 그 경우로 봤을 때 학생의 예상 표준 점수는 472점이어서 해당되는 상위 누적은 19%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 3대 3대 2로 만일 본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수학과 영어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죠. 472점 역시 나오고요. 국수영탐에서 2.5대 3대 2.5대 2 이게 이제 수학만 반영 비중이 높은 쪽은 469.4가 나왔고 국수영탐 동일 반영 비중에서는 471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점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생이 보면 수학과 과탐 반영 비중이 높은 2대 3대 2대 3이 학생한테 좀 유리한 점수 조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영어를 잘 보기는 했지만 이제 과학 탐구랑 네. 같이 조합을 해보다 보니까 네. 국수 영탐이 2대 3대 2대 3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과 추천대학을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이제 합격 가능성을 네네. 이야기하다 보면 예. 용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이제 사용하는 용어가 좀씩 다르면 기준점이 좀 다르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통일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정시 상담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용어들은 4가지입니다.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렇게 4가지 용어를 사용할 텐데요. 일단 상향이라는 판단을 내릴 때는 저희 이제 우리 학생의 취득 성적으로 합격 가능성이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별로 높지 않은 경우에는 상향이라는 진단을 내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격이 어느 정도 가능한 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소신 지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은 한 30에서 40% 정도로 예상돼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선인데요. 적정선은 이제 합격 가능성이 50에서 한 60% 정도로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뭐 불합격 가능성보다 좀 높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가장 뭐 타당한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안정 지원은 70에서 80으로 이제 특별한 뭐 정말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합격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안정이라는 어떤 진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은 서울과기대와 숭실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대학들에 대한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과기대와 숭실대를 화면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희망대학 가군이죠.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입니다. 모집인은 46명이고요. 작년도에는 48명 모집했습니다. 지금 46명으로 모집한 인원은 최초에 발표한 인원이다 보니까 수시에서 혹시 미등록돼서 이월되는 인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80 학생부 20으로 전형합니다. 성적은 수능 성적에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면요. 국어 A형이 20%, 수학 B형이 35%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요. 영어 20%, 과탐 비중도 25%로 그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 살펴보면요. 3.65대1 나왔고 지원 가능 성적은 올해나 작년이나 표준 점수 기준으로 485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은 이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지원을 점수대를 이제 이번 지원 대학과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도 합격자 수능 평균 백분위가 약 이제 현재 학생이 받고 있는 성적과 비교했을 때 약 7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내신 평균도 보통의 2, 3등급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보다도 약 3점 이상 차이가 나서 학생이 실제 이 희망대학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소신 상향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일단 서울 과기대를 가기 위해서는 표점이 485점 정도 예상되는데 학생은 약 472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차이가 13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내신도 약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신에서 2, 3점 깎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약 15점 정도의 현실적인 차이가 나면 조금 어려운 정도, 그래서 소신 상향 지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시희망대학 나군 국민대 전자공학부도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67명이고요. 수능 100%로 전형을 합니다. 네, 이 대학은 이제 보통의 서울 지역 중위권 대학 이상들이 대부분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국민대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100분위. 이 점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자, 수능 반영 비율은 국어 A형 20%, 수학 B형 30, 영어 30에서 수학 영어 반영 비중이 큽니다. 과탐은 20입니다. 장래도 경쟁률 5.36대 1. 여기는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 400점 만점 기준으로 지원 가능 성적은 330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현재 성적과 비교해 보면 100분위 성적도 약 10점대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약 15점까지 차이 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참고했을 때는 아직도 이 희망대학 나군도 상향 지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서울과학기술대와 국민대에 대한 어떤 그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대학 모두가 약간 상향 지원이다라는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두 대학에 지원하려면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졸업생이다 보니까 네. 다른 한 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앞서도 우리 오종훈 선생님께서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해 주셨는데 수학 반영 비율이 35%로 이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부도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꼭 서울과학기술대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수준의 조금 더 반영 비율 면에 있어서 유리한 대학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종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또 적합한 대학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 주실까요? 예, 학생의 정시 추천 대학을 각 군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군인데요. 가군은 이제 현재 경기대 전자공학과가 학생에 지원했을 때 적정선의 지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대는 이제 수원에 소재하기 때문에 조금 학생이 선호하는 대학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자공학과 차원에서는 경기대가 이제 적정선으로 보이고요. 안정권의 대학은 한성대 기계시스템공학과를 또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상향으로는 이제 광운대 전기공학과, 또 상향으로는 역시나 이제 서울 과기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상향으로 정했던 광운대 전기공학과는 그래도 학생의 점수 대비해서 한 2, 3점 정도 지원선에 비춰서 모자른 선으로 보이는 소신이다 보니까 아주 상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일단 적정 또는 안정권의 대학을 우선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른 군에서 일단은 적정선이 나왔다고 하면 약간 상향으로 강원대 전기공학과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나군은 이제 적정 또는 소신선의 대학으로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67명 모집하니까 이 대학을 일단 저희가 일단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정권으로선 상명대 에너지그리드학과를 학생이 선호하는 학과는 아니지만 일단은 상명대학교를 한번 고려해보면서 나군의 지원 전략을 짜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소신선으로는 당국대 전자전기공학부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이제 상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제가 상향을 정할 때는 위험한 과도 상향은 저희가 일단 과를 피해놨고요. 또 상향이라 했을 때는 그래도 소신에서 조금 2, 3점 정도 학생이 좀 부족한 정도를 저희가 염두에 둬서 적어놨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군에는 이제 뭐 적정선으로서 한성대 전자정보공학과를 적정선의 대학으로 한번 추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재학생이기 때문에 네네. 상향 지원도 이제 약간 상향, 네네네. 예, 소신에 가까운 상향을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추천해주신 학교가 지금 7군데가 되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대학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여라 이렇게 좀 조언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시 추천대학 가군의 경기대 전자공학과를 먼저 좀 자세히 살펴드리는데요.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전자공학과는 이제 모집 인원이 35명이고요. 점수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이제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래서 국어에 20%, 수학 비율 30%, 영어 30에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한다는 점 기억하고요. 작년도 입시 결과 학교 홈페이지도 공개되어 있는데 네 기억력 합격자 100분위 평균이 400점 만점에 304.8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이 현재 받은 점수로 보면 이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선으로 볼 수 있는 대학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하나 더 대학을 소개한다고 하면 추천대학 나군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를 적정 또는 소신 지원 대학으로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꽤 많죠. 67명이고요. 점수 지표는 좀 특별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탐구는 100분위 변환한 표준 점수 반영한 것이 아니라 100분위 자체를 반영합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요. 수능 100% 전형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수학 B가 35, 영어 30에서 수학하고 영어 반응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도 경쟁률 5.15 대이고요. 학교자 표준 점수 평균대가 작년도 470점대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조금 뭐 약간 1, 2점 정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번 소신 지원해서 살펴볼 수 있는 대학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을 두 군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보니까 이제 성적대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과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이제 같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적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실제로 성적이 나오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는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지 또 100분위 반영이 유리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지금 가채점 점수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닙니다. 잘 받았습니다. 상담. 어떻게 상담 받으니까 좀 정시 전략이 좀 그려지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생각 해주시길 바라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